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라스 리더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끝 개념 문제 및 실력 문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배울 내용들이 우리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 첫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3국의 문화 부분은 사실 단순 암기 내용에 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시험 공부와 함께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단어와 확실하게 내용들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나오고 있는 우리 상북의 통일 부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 풀 때 네,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집은 40쪽부터 46쪽까지였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문제풀이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9번이에요. 자, 9번 문제 답은요,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생각해봅니다. 왕고 부처란 말이 있었죠. 표시해주세요. 1번에 적혀있는 말. 왕고 부처다. 왕즉불 서상이라고 한다고요. 이 말은 결국 왕의 말은 곧 하늘 뜻이니까, 부처님의 뜻이니까 결국 왕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왕권 약화가 아니라 왕권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에 1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봐주세요. 10번 문제. 10번에 그림이 있는데 10번의 기억 그림 이거는 사신도 중에서 이거는 현무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현무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니은 그림은요. 이거 웃고 있네요. 이거는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고 해요. 별명이 있었죠. 별명은 백제의 미소.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디귿 그림은요, 이거 여러분들, 역시 백제에서 만들어진 백제에 만들어진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이거는 백제, 고려도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산수무늬 벽돌. 산과 물이 그려져 있는 무늬의 벽돌의 뜻이에요. 자,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서산마의 삼존불. 이것만 불교죠. 그리고 나머지 모두 기역, 디귿, 리을 모두 도교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도교의 문부는 무엇이니, 도교의 문화는 무엇이니를 고르는 문제네요. 결국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 몇 번?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꽤 중요해요. 여러분들 10번 문제도 잘 중요하다고 표시해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또 시험 공부할 때 꼭 복습할 수 있는 노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자, 고구려의 태학, 백제 오경박사, 신라 이진석이석. 다 이거 무슨 공부하는 데예요? 이거 모두 유학 공부하는 데죠? 유학 공부. 여기서 말하는 유학은 유교 공부하는 거죠. 유교 경전. 그래서 결국 11번에 3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삼국의 시대의 역사 편찬을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사 편찬. 나라가 쇠퇴할 때 외국시 고치들에 편찬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건국하거나 또는 중앙집권 국가가 될 때 또는 무슨 전성기 때 이때 역사가 편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힘이 세다. 우리나라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질서를 바로잡는 용도로서 책을 만든 거예요. 정답은 2번. 솔직히 이 실현 문제는 그렇게 다른 말은 나오긴 하지만 중요하게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서는 자, 가나다에 해당하는 그 고분 수라가 나와 있지요. 자, 가을 보면은 다 지금 돌을 쭉 쌓았네요. 가의 그림은 돌을 쌓은 무덤, 돌무지 무덤이고요. 나의 그림은 이거는 굴도 있고 방도 있네요. 이거 불식 돌방 무덤. 불식 돌방 무덤. 자, 그 다음에 다 그림은요. 이거는 지금 나무를 만든 나무널이 보이네요. 껴목걸이도 보이죠. 덧널이 보이네요. 돌무지 덧널 무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배웠던 거 돌무지 무덤은 백제와 고구려 거,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거, 마지막에 짬뽕이 돼서 모두 우리나라의 하나의 고유한 무덤이 만들어진 것은 불식 돌방 무덤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봐주세요. 자,
백제 웅기 시대 남자 영향을 만들어서 나가 만들어졌다? 아니죠. 이거는 지금 뭐 설명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벽돌 무덤 설명하는 거 있는 거예요. 벽돌 무덤인데 우리나라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무령왕릉이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국 14번의 답은 3번. 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우리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탑과 불사에 관련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고르고 있는 문제인데요. 결국 14번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이 15번 문제는 불교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내용에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불상, 탑 어떻게 만들어 전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해당이 되겠죠. 일단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보시면요. 자, 15번 문제에서 4번 봐주세요. 우리나라 맨 처음의 양식은 목탑 양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탑의 옛날에 기본적으로 어떤 양식이 있었다? 굉장히 큰 형식이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목탑을 같은 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거 기본적으로 빌딩이에요, 빌딩. 옛날에 탑은 굉장히 이게 하나에 무슨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계단도 있어가지고 층층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다고. 굉장히 그러니까는 엄청 컸겠죠. 근데 이런 모습이 점점 이렇게 돌 모습으로 되면서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4번에 보시면 삼국 초기에 석탑이 만들어졌다가 점차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정답 15번에 4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탑을 고르면 백제에서 만든 최초의 석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사실은 뭐 고민할 문제 별로 없을 텐데요.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림이요. 1번의 그림은 이거는 정림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정림사라는 절에 있었어요. 옛날에 정확히 정림사라는 지금은 없는데 그 터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 있냐면요. 이거는 연곡사라고 하는 절에 있었는데 연곡서에 승탑이라고 해요. 승탑의 개념은 다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옛날에 그 스님의 살이 옛날에 스님이 죽으면 그 몸에서 살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보석같이 이렇게 노르스름한 조금 보석을 말하는데 이 살을 보관한 탑을 승탑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 신라 다음 시대 때 배울 내용 나와 있는 그 탑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관련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 다음에 3번 그림 이거는 지금 없어요. 이건 지금 컴퓨터로 만든 모양인데 아마 있으면 정말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는 그 상상 복원도예요. 그래서 3번의 그림은 이거는 아마 있었을 텐데 지금은 없는 황룡사에 있었을 것과 같은 9층 목탑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4번 그림은 미륵사에 있었다고 하는 미륵사지 석탑. 5번 그림은 이거는 분황사 터. 지금 분황사 경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황사 있다는 건 아니고 분황사 터가 있는 겁니다. 분황사지, 분황사터, 석탑. 자, 이건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분황사 석탑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벽돌로 쌓은 벽돌탑이라는 또 여기서 중요한 또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4번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에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목탑의 형식의 석탑으로 전환된 이 중간 가운데 있는 바로 양식이 바로 이 4번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일단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자, 영갈 7년명 금동열의 입상. 불상 문제네요. 가는 고구려 거고요. 나그림. 서산마의 삼전불교 백제 거죠? 별명 백제의 미소 이런 게 있었죠. 다그림, 다설명, 경주 배리석불. 당연히 경주에 있었다는 말은 당연히 이거는 신라 거를 설명하는 거죠. 결국은 가는 고구려, 나는 백제, 단 신라를 말하는 거네요. 다보다 맞는 말인데요. 자, 마지막에 5번의 말 봐주세요. 경주베리 석불이 서역의 영향을 받았다고? 자, 여러분들, 서역 아까 설명했었죠. 서역은 아라비아입니다. 인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역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석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 정답이 5번입니다. 쌤, 아직까지 정말 학교에서 왜 서역이 왜 인도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뭔가, 물론 연구하신 결과 토대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역은 아라비아 지방에 해당합니다. 네, 참고해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우리, 10번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전해진 3분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쌤이 설명했었습니다. 자, 우리 1번으로 전해진 3분분화,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빨간색 밑줄. 일본어로 정의되는 상부의 문화, 우리 무슨 문화라고 한다고? 이거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스카 문화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문제 고르는 거죠. 자, 5번 봐주세요. 고구려의 왕인이 아니라 누구였죠? 담징이라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담징. 그래서 담징이라는 스님이 그 당시에 일본의 쇼토쿠 타이즈라고 하는 쇼토쿠 태자를 가르쳐서 다이카 계신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일본이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구려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호류서의 금당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징이 그린 호류서의 금당, 호류사의 그 절 안에 금당위에 바로 벽화를 그려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고구려와 일본의 그게 교류했던 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쌤이 여기를 한번 갔는데요. 금당 벽화 못 봤어요. 이게 굉장히 잘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쌤은 자신의 거 그냥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한번 보고요. 사실 밖에 못 봤습니다. 호류사 굉장히 멋있는 절이었고요. 20번입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따라한 게 바로 일본에 있는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이에요. 이거 현재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물이 1호가 우리나라의 것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전파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20번이 몇 번? 4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은근히 쉬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우리 또 숙제가 44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문제집. 꼼꼼 개념 문제 같은 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가 좀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미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가고 있는 걸 봐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아마 삼국통일은 물론이거니와 삼국 다 나갈 거고, 고려가 나갈 것 같아요. 고려라는 나라도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 대비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갖고 오시고 꼭 숙제 항상 하셔야 되고요. 네, 복습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문제풀을 통해서 많이 좀 복습해 주세요. 특히 연장이 알았나요? 자, 그리고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콩콩 개념 문제 44쪽입니다. 자, 흐름으로 확인하기입니다. 문제 1번. 어디가 한강유역 차지해가지고 좀 싫어졌다고? 신라죠, 신라. 그 다음에 남북세력입니다. 어디에 해당한다고? 남북세력에는 돌궐, 고구려가 해당하고 백제, 1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수나라의 전쟁에서 싸운 장군 이름 무슨 지문덕? 을지문덕이 있었고요. 당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과정에서 당나라는 우리나라의 장군 연개소불이라는 장군의 반란을 빌미, 부실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 연개소불이라는 장군은 당나라에서 엄청 무서워서 장군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연개소불이라는 장군이 당나라를 무지무지 싸우려고 생각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은 을지문덕과 연개소문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은 이게 그 당시가 고구려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는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수나라랑 싸워야 된다, 당나라랑 싸워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친한 척하면서 세력을 키워서 수나라, 당나라랑 처음에 좀 아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퉜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을지문덕은 그 당시에는 당나라, 수나라랑 싸운다고 했었던 그런 싸움파였었고요. 그 세력과 더불어 연개소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개소문이 그 당시에 나라에서 이제 그 고구려라는 나라가 중국이랑 싸우자,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그 분열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연개소문은 확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도 확실하게 그 당시 이제 보장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리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확실히 고구려는 중국과 싸우게 하고 중국과 안 싸우려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연개소문이 당나라와 확실하게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연히 그러니까 당나라가 연개소문 좋아할 리가 없죠. 또 이런 상황에서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짱이 실사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당나라도 이 상황을 당연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런 상황을 활용했던 게 바로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의 바로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알았죠? 자, 연개소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봐줍니다. 우리 오른쪽에 문제, 꽁꽁 개념 문제 1번입니다. 6세기 말, 7세기 전까지는, 자, 무슨 나라 있었다고요? 우리, 세력들이, 우리, 저기 보면, 자, 이게 남북 세력이죠? 돌궐 세력과 고구려와 백제와 연합을 했었고요. 이거와 반대로, 동서 세력에서는 수나라, 당나라가 있었죠?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2번.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의 군대는 어디에서? 살수에서 수나라를 막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랴오강 주위에 국경을 설리장성을 쌓아서 무슨 나라를 대비한 거야? 당나라를 대비한 겁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뭐 같이 해볼게요. 자, 김유신 장군. 김유신은요, 황산발 전투에서 이긴 거고요. 김준추 장군은 나당 도면 성사시켰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은, 아까 이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 당나라 신라, 이 신라와 당나라 맺어지는 이 동맹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김준추예요. 직접 당나라 가가지고 설득시키는 겁니다. 바로 김준추의 역할이었고요. 연개소문은 그 당시에 칠장성을 쌓아서 당나라를 막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은 살수대처. 그래서 중국 막았던 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리을, 디귿, 기역, 니을 이렇게 해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4번 문제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수나라 압박에 고구려는 요서지로 선진국하였다. 맞지요? 고구려 먼저 선빵 날린 거예요. 2번,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는 군국 초기부터 고구려 대립하였다. 뭐 나왔는데 사실 답은 이거 X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방금 발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 수나라가 있었고 당나라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당나라 첫 번째 황제는 이연이라고 하는데, 고종이라고도 하고요. 당나라 고종 맨 처음에 고구려한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수나라 나쁜 나라였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수나라 살수대첩 하면서 수나라에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돌려보내고 하는 착한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당나라랑 고구려 사이가 좋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연개소문이 보니까 지금 당나라가 이게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착한 척하면서 지금 우리 고구려 경계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당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나라 생각도 물론 고구려 지금은 힘이 세니까 이렇게 착한 척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전반을 하는 욕심이 되게 많았던 거죠. 이런 상황을 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연개소문이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 이연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세민 당나라 태종인데요. 이 왕이 등극하면서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결국 당나라 고구려 사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나라 고구려 사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나빠지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번, 2번에 X예요. 과정 잘 기억해주세요. 3번 신라는 당나라 동맹을 체결하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대가로 청천강 이북의 땅을 넘겨줬더니 약속하였다. 사실 답은요, X예요. 청천강이 아니라 대동강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동강, 지금의 이제 평양을 말하는 거거든? 평양 북쪽의 땅을 통일하고 넘겨주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긴 하죠.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김춘추가 있어요. 조금 알아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게 말하는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맺은 신라와 당나라의 비밀 동맹의 내용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45쪽에 탄탄 실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띄웠었죠? 네,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자, 다 밑줄 친 기업가들이 해당하는 나라를 이렇게 연결한 것은 적혀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남북 세력은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있었고 동서 세력은 신라, 당나라가 이렇게 있었죠? 자, 이 말 고려주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1번, 3번이에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6세기 말 7세기 초, 결국은 500년대 마지막에서 600년대 초반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르는 문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보세요. 고구려는 신라의 치포 외부를 무찔렀다? 우리 이거 지난 시험 보였잖아. 언제? 내밀마리간 때. 내밀마리간과 그 당시에 고구려의 왕, 광개토 왕 때 있었던 바로 그 고구려가 일본 막아주는 거 있었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절대 관련 없죠? 이번엔 4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와 고구려의 전쟁. 했었습니다. 우리 그쵸. 방금 살수대첩 때 했었고, 수나라 민자가 쳐들어왔던 전쟁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역병이 돌지거나, 신앙 문제가 해가지고 이제 여정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었지만요. 결국 신앙 문제, 전염병,
여름이 와서 홍수, 태풍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실패가 되는 과정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3번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수나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수나라에게 먼저 선제 공격,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알았죠? 3번이 2번입니다. 순서 바뀌었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나라 양제는 우중문이 거느린 30만 별동대를 가진 특수 군대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113만이라는 군대 중에서 30만 명만 따로 뽑아가지고 우중문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평양을 직접 스트레이트 공격시키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입니다. 이거 무슨 싸움인가요? 살수대처. 어디랑 싸웠다고? 수나라랑 싸운 거예요. 상부인들 뭐라고 합니까? 을지문덕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에 3번.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교과서에서 아마 배울지 모르겠는데 이 살수대처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맨 처음 어떤 싸움을 했었냐면은 자, 수나라, 고구려, 평양성. 자, 열심히 군대에 한번 쳐들어갑니다. 솔직히 100만 명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도망가긴 하는데 고구려에 전술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되 모든 마을 싹 다 사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다 못 걷겠다. 이미 수확 다 끝내버리고 아니면 불질러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이 있어. 독물 타거나 우물이 있으면 절대 우물 못 마시게 막 독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나라 군대가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가는 건 진군하면 행군하는 건 좋은데 가면서 다 목마르다가 다 꼭꼭 뿔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 타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또 여름입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이렇게 행군하면서 다 지치고 배고프고 병 걸리고 다 쓰러져 있는 죽는 전술을 했답니다. 이런 전술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이 마지막에 우중문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우중문하고 우중술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수나라 양제 특별 명령을 받아가지고 30만 명의 대군을 배를 보내가지고 평양을 다 직접 스트레이트 공격하게 했었습니다. 물론 공격은 잘 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을지문덕이 처음에 억지로 거짓으로 항복한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중술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래 항복한다고? 그러면은 너희들 좀 이따 이제 군대 빼라. 우리가 이제 평양성이 이제 들어갈 거니까 이제 우리 맞이할 준비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을지문덕이 우중술의 부대 거짓 항복하러 가는 이 순간을 딱 이용해가지고 을지문덕이 잘 본 거예요. 아, 수나라는 군대가 많을 뿐이지 힘이 하나도 없구나. 알고 보니 병사가 많은 척 하는데 실제 보니까 병사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 보니까 다 쌀도 부족하고 병 걸려있고 이 애들이 군사가 많을 뿐이지 공격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 몰래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수나라를 항복하는 척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청천강 그 당시 살수라고 하는데 살수라는 강을 건널 때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물을 이렇게 뚝을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물을 가둔 다음에 살수라는 강을 사람들이 건너갈 때 물을 탁 터뜨려가지고 홍수가 나게 해서 이 사람들 모두 이렇게 바다에 떠밀려가가 이렇게 해서 익사시켜 죽였던 게 바로 살수집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정이 있었던 거. 또 어떻게 보시면 이 과정들은 결국은 고구려의 뛰어난 전술과 함께 이렇게 거짓 항복을 하면서 이렇게 우중술 장군을 이기게 하면서 결국 수나라의 진입을 막아낸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살수집의 내용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당나라 태종은 누구의 반란을 부수려 했었다고요? 기억이 들어요 말? 연개소문이죠. 성이 연이고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했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당나라 막 쳐들어옵니다. 처음에 막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요동성, 무슨 봉황성, 뭐 안골성 다 먹는데 마지막에 안성까지 공격하였으나 끝내
안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성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장태종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안성의 성주였던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장태종 빠이빠이 선물로 줄게 에잇 해가지고 화살을 뿅 쏴가지고 장태종이 눈을 맞았어요. 까 맞았는데 하필이면 그 눈이 또 독화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장태종은 그 화살을 맞았는데 하필 저 독화살 때문에 눈을 완전 다 잃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장태종은 이 안성에서 맞은 독화살 때문에 결국 독을에 또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존경할 만한 황제가 바로 장태종 이세민을 꼽고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세민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하죠. 자, 이번 문제 보면 우리 이 시기에 당나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고구려는 신라와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막아내었다? 이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고구려와 신라 사이 구정 나빴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7번. 이거 무슨 기억 뭘까요? 이게 라면가닥이 있는 게 있네요. 고구려가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성. 천리장성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주세요. 8번 문제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고르는 문제입니다. 몇 번이에요? 기억력 1번입니다. 나오지만은 네,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숙제 내용이었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문제지 43쪽의 내용과 우리, 그 다음에 신라의 내용이었던 48쪽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솔직히 48쪽이 좀, 지겹고 좀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이 43쪽 내용이 약간 재밌을 수 있는데 48쪽은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면 학교에서 시험 공부 잘 하시고 또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습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